태권도 검은 띠를 맨 채 500원을 손에 쥐고 비장한 걸음으로 문방구에 들어섭니다. 한 손으로 핑크색 안경을 고쳤으며 배우지도 않은 근해 공식과 피타고라스 정리를 동원해 불량식품 조합을 신중히 계산하며 오늘은 어떤 조합으로 학교를 갔다 온 나 자신에게 보상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평소 같으면 착하니와 아폴로 같은 레전드 조합을 망설임 없이 선택했을 겁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양으로 승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믿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조합이라도 반복되면 감동이 퇴색되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감격했던 그 맛도 어느새 당연한 것이 되고 결국 보상인지 습관인지도 모를 간사한 선택이 되어버리죠. 이런 상태가 오면 즉각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자,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맛의 조합을 찾지 않으면 나의 입맛은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말 테니까요. 전시된 과자들을 하나하나 훑으며 머릿속에서 상상 속의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어떤 조합이 가장 혁신적일까? 공책에 후보를 적고 지우고 찢어가며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던 순간 내 앞에 서 있던 친구가 단 하나의 과자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직진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는 망설임도 없고 계산을 끝내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쿨하게 퇴장해버리죠. 이때 나는 보았습니다. 그 빨간 아우라를 뿜어내는 녀석을 말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단 하나의 해답을 찾아 헤맸던 것이 아니라 진리를 외면한 채 머릿속 시뮬레이션에만 갇혀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그 친구 덕분에 해답을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양으로 감동을 느낄 수 없다면 질적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전략을 잊고 있었던 나 자신을 원망하며 한 개에 무려 500원이나 하는 로만 닭강정을 손에 쥐었습니다. 문방구 세계관에서 500원은 결코 가벼운 금액이 아니지만 이 녀석이 뿜어내는 절대적인 존재감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계산을 마치면 아주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쑤시개 하나를 내어줍니다. 하지만 경험이 부족한 자들은 모릅니다. 이 이쑤시개야말로 로만 닭강정을 완벽하게 즐기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이쑤시개를 들고 포장지의 모서리에 사정없이 내리꽂으며 단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수직으로 긁어내리는 순간 포장지 안에서 꿈을 펼치지 못한 채 웅크리고 있던 양념 소스의 향기가 마하의 속도로 코터를 스치고 인후를 지나 목젖을 강타하며 침샘을 폭발시킵니다. 정신을 차리고 포장지 속 닭강정들을 살펴봅니다. 서로 엉켜있는 가운데 그 사이에서 혼자 빠져나와 있는 녀석이 하나 눈에 띕니다. 마치 싸움에서 패배하고 도망친 병사처럼 보이죠. 그렇다면 가장 약한 녀석부터 처치하는 것이 전투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쑤시개로 녀석을 집어 입으로 옮기는 순간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습니다. 약한 병사인 줄만 알았던 녀석이 사실은 가장 강한 전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입술이 닿자마자 끈적한 양념이 살짝 묻어나며 이 달짝지근한 소스가 혀뿌리를 타고 지나 혀의 용산유두와 사상유두가 달콤한 소스에 항복하는 순간 알싸한 매운맛이 혀를 타고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불꽃처럼 퍼지는 매운 기운이 혀끝을 톡 쏘며 동시에 새콤한 감칠맛이 마지막 스킬을 사용하면 결국 혀는 완전히 로만 닭강정 앞에 무너지고 침을 질질 흘리게 되는 것이죠. 식감 또한 특별합니다. 바삭함과 쫀득함이 공존하는 이 마성의 텍스처는 꾸덕꾸덕하게 코팅된 양념이 단단하게 자리잡고 있지만 한입 깨무는 순간 안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이 혀를 감싸며 부드럽게 퍼집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느끼한 기름맛이 아닌데 마치 석유국의 돈의 맛처럼 비로소 이제서야 500원의 가치가 혀 위에서 살아 숨 쉬며 씹을수록 입안에서 양념이 재생성되는 마법 같은 경험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절대 빠지지 않는 튀김 조각의 집요한 점성 때문에 어금니 사이에 끼는 순간부터 녀석은 결코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혀끝으로 밀어도 이쑤시개로 건드려도 쉽게 빠지지 않는 그 질긴 유대감은 결국 손가락을 동원해야만 비로소 놓아주는 로마니의 애착 현상까지 이룹니다. 특히 닭강정 조각들 중 조그만한 놈들을 공략해 먹는 재미도 있는데 몸집이 큰 놈들은 부드러운 식감을 지니고 있어 계속 트라이 하다 보면 약간 심심해지는 경우가 있어 중간중간에 아주 크리스피한 이 바삭한 조그만한 애들을 이쑤시개라는 지지대를 이용하여 모서리로 긁어와 그 녀석들을 흡입하여 털어넣습니다. 이때 조각들을 와그작 씹어보면 지금까지 느끼지 못한 고소함을 풍기며 마치 오마카세에서 메인 디쉬를 즐긴 후 디저트로 완벽한 구성의 코스 요리를 단돈 500원으로 즐기는 듯한 느낌을 품기고 있는 겁니다. 이 어린 나이에 무언가에 한 번 빠지면 고집을 피우기 쉬운 나이로서 이 로만 닭강정을 한번 즐기고 난 후 하루종일 로마니만 생각하게 되는데 결국 참지 못하고 돼지저금통에 간을 빼어 500원의 행복을 찾아 얼른 문방구로 향하게 되며 매일같이 111로만 닭강정을 실현하며 살아가던 내게 옆 분단에서 기묘한 소문이 들려왔다. 로만 닭강정이 비둘기 고기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아무도 사먹지 않는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였다.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웃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묘한 찝찝함이 마음 한구석을 파고들었다. 믿고 싶지 않으면서도
정도로 의심이란 놈은 은근히 강했다. 결국 실망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와 온몸에서 힘이 빠지며 마치 세상을 다 잃은 듯한 허탈감으로 그날 이후 나는 로만 닭강정을 팔지 않는 문방구만을 골라 다니기 시작하며 혹시라도 그 이름을 떠올릴까봐 애써 외면하며 착하니 1개와 아폴로 2개로 허전한 하루를 달랬다. 그러던 어느 날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나의 단골이었던 문방구로 발길이 닿은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손에 이쑤시개를 쥔 아이들이 다시 로만 닭강정에 흠뻑 취해 있는 게 아닌가. 분명 다들 외면했던 간식이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나는 곧장 그 황당한 소문을 퍼뜨렸던 친구를 찾아가 따졌다. 너 비둘기 고기라며? 근데 왜 먹어? 그러자 녀석이 뻔뻔하게 웃으며 말했다. 누가 비둘기 고기래? 뻥이었는데.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 평소 같았으면은 이 뻔뻔한 거짓말쟁이를 어떻게 골탕을 먹일까 생각을 하겠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서 잊고 있던 설렘이 되살아났다. 다시 로만 닭강정을 먹을 수 있다는 기쁨이 모든 감정을 덮어버린 것이다. 나는 주저없이 문방구로 달려가 그동안 비둘기 고기라는 누명으로 쓸쓸히 기다리고 있던 로만 닭강정을 구출했다. 손끝이 살짝 떨렸다. 비둘기라고 오해해서 미안해 속으로 사과하며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바삭하게 튀겨진 겉옷이 사르르 부서지고 달콤짭짤한 양념이 혀끝을 감싸며 그 시절의 맛이 다시 피어올랐다. 500원을 꼭 쥐고 문방구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던 어린 우리들. 그 시절 우리는 로만 닭강정을 씹으며 어린 시절을 함께 뜯어먹고 있었다.